정보 독해 관련 기초 스킬을 익히는 편이죠. 자, 독해 스킬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늘 비부산, 이것은 맥킨지가 만들었죠. 맥락적 해석,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죠. 글 작성 기본 틀, 이것은 의사소통 시간에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하늘 비우산, 맥락적 해석, 논리적 사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할 건데 공부하기 앞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명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본 유형 그리고 풀이 이와 같은 것을 별도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개할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독해 스킬을 익히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학생이 대표 사례죠. 계속 필기 탈락했었는데 틀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시험을 보는 대로 다 붙어서 신기하다 그러죠. 이와 같은 결과를 내면 기분 좋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지더라도 기분 좋게 떨어지자. 그러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희망을 남겨놔야죠. 자, 정보 분해와 결합에 대한 이해인데 제일 먼저 익혀야 할 게 MEC입니다.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이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모든 정보 해석의 시발점은 MEC이죠. 그리고 이 MEC를 가지고 이와 같은 로직트리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로직트리 특징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아주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MEC와 로직트리를 통해서 보면 간단 명료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정보 해석, 분해, 결합의 기초입니다. 이와 같은 MEC와 로직트리를 통해서 이젠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그룹핑입니다. 자, 나 자신을 분석할 때 외면과 내면으로 나누면 합은 100이 되죠. 이게 MEC이죠. 그래서 외면 관련 평가 요소, 내면 관련 평가 요소 이렇게 외면과 내면으로 분류한 다음 외면을 잘 드러내주는 키워드를 잡고 또 내면을 잘 나타내주는 키워드를 잡아서 외면의 특징 그리고 내면의 특징을 살피면 한마디 결론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어떤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룹핑은 여러분들이 특히 PT 할 때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공부했던 MEC와 로직트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식이 파레토 법칙이죠. 파레토 법칙은 소수의 20%가 전체를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놓고 얘기할 때 핵심 고객, 비핵심 고객 이렇게 나누면 합은 100이죠. 그러면서 겹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과제를 받았는데 그 과제 내용이 고객을 분류하는 거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성별, 학력, 많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핵심과 비핵심 이렇게 나눠버리면 간단 명료해지죠. 그룹핑 연습 문제를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9개 단어 여기서 3개를 골라서 하나를 이끌어내라는 거죠. 답은 뭘까요? 물이죠. 왜 물인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늘 비우산 프레임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컨설팅 그룹 맥킨지가 만들었죠. 정보 해석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이것을 내가 본 거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팩트죠.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비를 연상하게 되겠죠. 자, 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우산이죠. 우산이 나를 보호하는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 방향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은 비를 맞았죠. 그래서 너는 축축하죠. 나는 우산을 챙겼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았죠. 그러면 나의 모습은 축축의 반대겠죠. 뭘까요? 뽀송뽀송이죠. 이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대비 모습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죠. 나는 준비성이 100점인 사람이야. 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챙겼더니 나의 모습은 뽀송뽀송하지. 이처럼 준비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나 채용할래 말래 하고 오히려 다그치는 거죠. 자, 최근에 와서 NCS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죠. 시험장에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죠. 1분 또는 1분 20초 안에 그 지문을 다 읽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팩트를 바탕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하늘비 우산 이것을 제대로 익히라 이렇게 잔소리하죠. 문제 해결해서 문제 처리 시간에 하늘비 우산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so what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so how가 나오는 거죠. 하늘비 우산 A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NCS 워크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를 입수했다고 가정해 본답니다. 밑에 내가 질문을 하고 있죠. A에서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사실임을 밝혀주는 단어 표현은 뭘까? A. 100씩 가전제품을 서로 공급한다. 이게 바로 팩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팩트임을 밝혀주고 있는 표현은 뭘까? 확실이란 단어죠. 두 번째 B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고 생각을 읽으랍니다. 대항하기 위해, 자, 위해라는 표현이 있죠. 위해에서 위한, 이게 목적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면 생각은 중국 메이커에 대항하겠다는 겁니다. 행동 방향, 각자 자신 있는 제품이나 시장마다 영역을 나누어 국제적인 분업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 방향이죠. C에서 그런 움직임의 결과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국제적인 분업체계 쪽으로 가면 어떤 결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서로 영역을 나눠서 공존을 깨하는 행태의 제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 생각, 행동, 결과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삼식이와 삼순위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답니다. 그러면 누구 결론이 사실에서 벗어나 있을까? 삼식이 한국과 일본의 가전 메이커에게 중국 기업은 이협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근거, 이협의 근거는 대항이죠. 이협이 되니까 대항을 하는 거죠. 삼순이 일본의 가전 메이커는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 아이들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삼순위 결론이 사실 배제죠.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공부했던 초등학교 가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내용입니다. 사실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라 그러죠. 이게 팩트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론하라 그러죠. 추론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늘비 우산 그 프레임에 따른 가르침이죠. 어쨌든 사실을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팩트 확인 없이 해석부터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틀리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잡기를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죠. 어쨌든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해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팩트를 확인하는 겁니다.